안녕하세요, 메가입니다. 오늘은 ITS 3080 HOF 갤럭시 모델이죠. 중국 내수용 모델이 들어왔는데요. 고객분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거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도 ITX 3080 Ti이고 얘도 ITX 3080 Ti예요. 둘 다 오프예요. 근데 하나는 중국 내수용이고 하나는 국내 정식 출시 버전이에요. 중국 내수용은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뒤쪽에 보면은 일단 크기부터 좀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더 작잖아요. 근데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쿨링 솔루션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제는 방송 중에 타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타스를 미리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미리 돌려보고 결과값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다가 밑에다가 자막으로, 이거 보이시죠? 자막으로 이 부분이 사실 결과값인데 온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리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외관만 먼저 볼게요. 얘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메탈 패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고객분께서 보내주신 거고 얘도 고객분께서 보내주신 거고 저도 3090 호프가 있어요. 저도 내장이 있는데 얘네들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비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펄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최상급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참 그래픽 카드가 풍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스트릭스 그리고 뭐 그런 최상위종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종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고요. 후면을 봐도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펄 재질의 그런 백플레이트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얘도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그래도 꽤 품질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휘지 말라고 이 안쪽에 가운데 프레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오돌토돌하게 히트싱크 같이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는 지금 보이시죠?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호프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보면은 SG나 SG급의 그런 쿨링 솔루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SG를 어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SG 정도인 것 같고 뭐 오버값이라든가 아니면 타스나 파스 점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해봤을 때 플라스틱 퀄리티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약간 파란기가 좀 돌아요. 뭐 내수용을 제가 뭐 폄훼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정식으로 갤럭시 코리아에서 판매 중인 호프가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지금 그냥 겉에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같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호프는 하나같이 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펜 분량이 저 지금 한 20장 정도 여기 저희 매장에 들어와 있는데 펜 분량이 거의 다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 자체는 고장은 거의 잘 안 나는데 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교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펜의 어떤 내구성이 그렇게 속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얘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쿨링 솔루션도 그리고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안쪽에 보면은 히트싱크 이 알루미늄 사유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 고장이 잦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중국 내수용으로 추정이 되는 뒤에 보시면은 얘는 지금 여기 알루미늄으로 백플레이트가 그냥 한 장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여기 절곡이 돼 있어서 약간 휘는 거를 좀 막아줘요. 알루미늄만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은 이렇게 절곡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평 압력에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여기 이쪽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문이 써있죠? 뭐라고 써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RTX 3080 Ti 호프 PRC?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앞면에도 아랫면 네,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내수용은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쿨링 솔루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SG급인 것 같아요. 근데 SG급 치고는 온도가 괜찮았어요. 순정 상태 SG급은 서머패드가 문제가 생기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그래픽카드 주인분께서 그래픽카드를 뜯어서 서머패드를 교체를 하시다가 이런 정밀 드라이버가 아니고 얘는 정밀 드라이버고요. 이 정밀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 가구 같은 거 뜯는 그런 드라이버로 그래픽카드를 분해하시다가 나사가 보통 야마가 나간다고 하죠. 나사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사를 더 이상 여기다가 조일 수가 없으셔서 10원짜리를 이렇게 10원짜리를 이렇게 고정을 해두셨어요. 정말 신박하네요. 어쨌든 작동만 잘 되면 되겠죠? 그럼 일단 타스를 한번 볼게요. 전 아까 영상을 이거 좀 오래 걸려서 미리 제가 녹화를 한번 해놨어요. GPU 온도가 올라가죠. 77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정션도 78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핫스팟 이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9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또 이 돌리는 도중에 온도도 온도지만 온도도 온도지만 그 좀 속도가 온도도 온도지만 팬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2375까지 2297까지 올라가죠, RPM이. 그리고 타스 점수는 18842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10원짜리를 제거를 하기 전에 이쪽에 다른 쪽 나사부터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미래 사이버펑크적인 느낌,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백플레이트가 4090, 제가 이번에 4090 SG를 구입을 했거든요, 갤럭시 거. 근데 걔하고 디자인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백플레이트 쪽에 400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판을 뜯어내고 나서 백플레이트를 뜯는 구조로 돼 있네요. 기판을 뜯어내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뜯어주고, 그 다음에 대망의 GPU 주변에 나사 자총사를 뺄게요. 오늘 방송에 지인분들이 좀 구경을 하고 계시네요. 아래쪽으로 살살살살 하면은 10원짜리도 빠졌어요. 그리고 나사가 잘 안 빠질 때는 집에 흔히 있는 이 네오디움 자석으로 나사를 뽑아주시면 돼요. 조금 가까이 들어갈게요. 네오디움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 위치는 그래픽카드를 분해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사 위치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고, 또 갤럭시 제품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모양이 사이즈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SG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엔 다 땄죠? 그러면은 열어볼게요. 열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뜯다가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게 되니까 힘을 더 주면은 이렇게 열리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여기 서머패드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을 경우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고, 그럼 그 과도한 힘 때문에 여기 이런 케이블들이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위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면 돼요. 힘을 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절대로 과도한 힘으로 그래픽카드를 열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열자마자 혹시 선이 좀 짧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선이 좀 짧다 보면은 오랜만에 보네요. 이 황금색
서머그리스 네, 황금색 영롱하네요. 영롱. 얘는 사실 그렇게 뜯기가 어려운 모델은 아닌데 근데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뜯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비쌌을 때는 뭐 100만 원 뭐 거의 뭐 200 가까이 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영상들이 사실 좀 많이 있으면은 좋은데 저도 전까지는 만들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저도 뭐 약간 시간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게 또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래픽 카드를 다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으면은 얘를 그 텐션이 좀 있는 이런 커넥터부터 먼저 얘를 약간 뜯어주면 좋아요. 안 빠지네요. 안 빠질 때는 뽑지 마세요. 얘를 안 빠지는데 굳이 이거를 뽑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는 뽑지 마시고 뽑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이런 핀셋으로 여기 부분에 안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걸쇠가 있거든요. 그 걸쇠 부분을 위에서 살짝 아래로 제껴주고 두 부분을 다 살짝 아래로.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그냥 안 뺄게요. 그냥 조심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빼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썸머 패드는 순정인 것 같아요. 잘린 상태를 보면은 순정 서머 패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거든요. RMA 보내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메탈 패드를 그냥 쓰시기보다는 기존 서머 패드를 붙여서 보내시는 게 걔네도 당황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RMA 보냈는데 메탈 패드가 갔어. 그러면은 뜯어보고 뭐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RMA를 위해서라도 제가 순정 서머 패드를 보관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정 서머 패드 특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잘라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RMA라고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국내에서 얘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제조사까지 이 그래픽 카드를 모아서 가거든요. 이런 펜 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체가 가능한데 아니면 뭐 이런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코어 부분에 불량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얘를 본사로 보내거든요. 그 본사에서 얘를 뜯어서 뭐 히팅건 같은 걸로 이 메모리를 뭐 방리하고 다시 붙여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칩셋 중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차가 생기는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고장난 거는 다시 보내죠. 근데 이 과정을 이거는 제조사 말고 유통사나 아니면 갤럭시 코리아 이런 지사에서 대신 대행을 해주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해외로 제조사에다가 수리를 보내는 걸 보고 RMA라고 하거든요. 얘는 나중에 수리를 받으실 때는 홍콩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갤럭시 본사로 보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쪽 요즘에는 RMA 보내는 법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서머 패드를 제거를 일단은 했습니다. 여기 이 금색의 서머그리스는 얘는 뭐죠? 어디 제품이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봐서. 그럼 서머 패드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저도 처음 보는 녀석이라 1.7mm 맞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할게요. 이 메탈 패드 장점이 순행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순행급 혹은 그 순행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순행은 터질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메탈 패드는 터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탈 패드 플러스 순행을 하면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FTW3 순행 키트, 하이브리드 순행 키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매우 만족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특히 코어 쪽이나 이쪽 뭐 칩셋이나 아니면은 이런 소자들이 많은 부분에 클리닝을 하실 때는 절대 금속 재질이나 아니면은 단단한 물질로 하시면 안 되고 이 플라스틱도 가급적이면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절대 힘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낌없이 여러 장으로 닦아내겠습니다. 어젠 새벽에 방송하니까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계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역시 방송은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서머그리스는 MX4를 사용을 합니다. MX4 가성비, 유지력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 MX4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써본 게 킹핀이랑 그 다음에 그리즐리 다 좋고 나쁘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비싸. 그리즐리 정말 너무 비싸요. 37g에 16만 얼마인가? 맞죠? 그 다음에 그 킹핀도 좋아요. 사실 저는 킹핀을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킹핀도 비싸거든요. 킹핀도 30g에 7만 얼마인가 하고 근데 얘는 MX4는 20g에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이런 작업을 할 거면 이렇게 대용량을 사야 되거든요. 대용량. 아니면은 진짜 써머오일 값에다가 끝나요. 써머오일 그리스도 굉장히 비싸서 제가 한번 살 때 50개씩 사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썼는데 여기 금색 부분을 좀 닦아내주기 위해서 BW100 방청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할 때는 밑에다가 휴지를 한 장 까시고 위에서 이렇게 흘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잘 닦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닦여요 진짜. 네. 어차피 알코올 성분이고 이렇게 기판 닦으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주시면 돼요. 설마 이 그래픽 카드 작동하기 전까지 이렇게 다 젖은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은 밑으로 흐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 닦아집니다. 보이시죠? BW100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딱 그것 원점만 타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전부 막 다 하면 이거 하나에 24,000원인가 하거든요. 이 대용량이긴 한데 450g. 근데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 금방 쓰니까 메가. 근데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완전 재밌네요. 공부할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진짜 계속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장비도 이미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트리밍용 컴퓨터, 벤치마크용 컴퓨터, 카메라, 렌즈 이건 이미 있었지만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가급적인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줌 다 당기면요 여기 글씨가 다 보일 정도예요. 다 보이시죠? 근데 라이브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라이브는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720p라서 트위치가 빨리 하루속히 FHD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탈패드입니다. 메탈패드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래픽 카드를 뜯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가지 설계 변경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말랐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수분기가 남아있으면 안되니까 얘는 집에 흔히 있는 그런 키친타올이에요. 일반 티슈로 하시면은 먼지가 여기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 좋겠죠. 쉽게 구할 수 있는 티슈 중에서는 키친타올이 가장 좋습니다. 먼지가 안 나니까요. 흰 종이에 대해서 보여달라고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디케일 도금을 해놔서 색깔이 사실 그냥 거울색이에요. 거울색. 얘는 전해 도금이거든요. 전기를 써서 구리판에다가 증착을 시키는 건데 반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리로 만드는데 사실 구리 99.99%거든요. 국내에서 제작을 한 거고 이 녀석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니켈을 도금을 한 것하고 도금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니켈은 강도가 구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도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니켈 도금을 했을 때 만약에 쇼트가 날 만한 상황이어도 니켈 도금을 하면 쇼트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얇게 올렸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부식도 일반적으로 그냥 구리만 상온에다가 노출을 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부식이 될 수가 있겠죠, 유통 과정에서. 근데 얘는 이렇게 해두면 부식이 안 돼요. 여러모로 이 니켈 도금을 한 메탈 패드는 아마 지금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계속 할게요. 이 서머 그리스를 그냥 메모리에다 그냥 짜줘요. 짤 때 어떤 양을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그냥 짜주면 돼요. 이렇게 양을 또 너무 많이 바르면은 기판에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비전도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열을 전도해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이 방송 켤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주걱이 두 개죠. 얘는 서머 패드나 서머 그리스를 닦아내는 주걱이고 얘는 서머 그리스를 바르는 주걱이에요. 이걸 따로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서머 그리스나 서머 패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서머 그리스 바르다가 결이 생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좋겠죠. 어느 부분을 많이 발리고 어느 부분 적게 발리고 하기 때문에 주걱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시고 작업 중에 불량이 날 확률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얘는 놓고 얘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양을 낭낭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또 적게 바르면은 얘가 아무래도 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그 간격이 뜰 수도 있거든요. 미세하게. 왜냐면 또 불량이라는 게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메탈 패드도 물론 제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불량이 아예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얘네 그래픽 카드 만들 때도 모두 다 같은 두께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써멀 메탈 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써멀 패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그런 뭐 불량이 날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구리로 그런 쿨링 솔루션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반영구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 모자른 부분 없이.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양 조절에 자신이 있다, 쭉 짠 다음에 그냥 메탈 패드만 위에서 바른 다음에 그냥 위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양 조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 발라줬죠? 잘 낭낭하게 바른 거거든요. 네, 낭낭하게 발랐고, 그 다음에 코어에도 MX4로 이렇게 낭낭하게 발라줍니다. 그냥 X자로 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당구장 모양으로 이렇게 짜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모든 주의사항이 다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시고 작업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힘 조절, 그 다음에 양 조절 이런 거가 좀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밀 드라이버, 이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좋아요. 진짜 내가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다 도포를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거의 이 부분, 이 코어의 사이즈에 맞게끔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고, 혹시라도 약간 휘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피거나 약간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태로 옆에 싹 보면은, 네, 아주 잘 작업이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위에다가 다시 이 써멀 그리스를 더 발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낭낭하게 발라주면 좋아요.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너무 많이 발랐다. 하지만 빨랐죠? 손님 거를 이렇게, 고객님들 거를 받아서 라이브로 미리 예행해서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 사실 약간 저로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고치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던가, 아니면은 이 상태로 작업했는데 안 켜져, 그러면은 사실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한 건 다 따봤거든요. 정말 웬만한 거는 전부 다 따봤어요. 근데 사실 얘는 못 따봤죠. 왜냐면 좀 처음 봤거든요. 낭낭하게 발랐죠? 이 상태로 그냥 덮어주면 돼요. 전원 부분에, 잠깐만, 뭐야? 여기 써멀 패드가 없네요. 여기밖에 없네. 수명을 오래
오래 쓸 거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나? 네, 어쨌든 이 전원 부분에 이 부분에 써머필드가 없네요. 근데 있어도 이쪽 부분에 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 네, 참 일단은 덮겠습니다. 네, 일단은 덮을 거고, 덮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짠, 이 부분은 제가 뜯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원상복구 해드릴게요. 이 부분. 네. 저도 이렇게까지 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SG, 완전 SG급이거든요. 이 기판은 원래 그 호프가 기판이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SG부터는 다시 그냥 일반적인 그 기판 검정색인데 참 희한하네요.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이 케이블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도 잘 펴드릴게요. 네, 다 폈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을 건데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덮을 때 항상 나사 구멍이랑 잘 맞춰야 돼요. 정말 잘. 이 나사 구멍이 안 맞을 경우에는 문제가 잠깐만. 이게 안에가 이 나사가 안에 완전히 그냥 박혀버렸네요. 나사가 윗부분이 끊어져. 이게 나사가 그 이 부분 여기 보시면은 나사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분리가 돼가지고 안에가 그냥 박혀버렸어요. 저는 그냥 위에 나사 이렇게 십자 모양 그 부분이 마모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꺼내지? 큰일 났네. 이거를 제가 사실 해드리려고 호환이 되는 나사를 제가 구해놨어요. 큰일 났네. 이거는 아예 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네, 센터에 물어보시니까 이 그래픽 카드를 새 걸로 바꾸라고요.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열었다 다시 닫으실 때는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나사 구멍을 다 맞췄으면은 정말 잘 해드리려고 진짜 이 호환 나사까지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에이, 참 아쉽네요. 그러면은 나사가 좀 약했었나? 너무 센 힘으로 이렇게 하셨었나 보네. 근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사 망가뜨려서 오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사 모양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뭐 벤치로 돌리든 뭐로 하든 해갖고 복구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나사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경우는 머리하고 아예 그냥 몸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셨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텐션을 유지를 하셨습니다. 꽤 뭐랄까 스마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실 딱 맞거든요. 이 10원짜리가 딱 맞아요. 네, 이 나사 머리하고 이쪽 몸통하고 분리가 돼서 이 몸통이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사실 그라인더 같은 걸로 십자로 갈아낸 다음에 뽑을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한 2mm 정도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기를 빼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나머지를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과도한 힘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평생 그냥 평생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온도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원래 순정한 상태, 순정은 아니었지만 기존 작업해 두신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 정미 드라이버가 괜히 이게,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이게 토크가 물론 딱 그 토크를 넘어서는 힘을 가하면은 이 모터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기기 중에서 이렇게 기판 뜨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컴퓨터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빼내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케이스를 조립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벌써 한 4개 해먹었고요. 지금 여분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항상 여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둡니다. 근데 나사를 해먹는 것보다는 드라이버를 해먹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단 깔끔하게 다시 재조립이 끝났고요. 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트위치가 뭐랄까, 사실 유튜브도 방송을 하긴 할 건데 트위치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좀 젊은 분들이,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많이 이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트위치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상태거든요. 조만간 동시송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를 보면은 일단 3D 마크 점수 자체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아까는 18,000 몇 점이었는데 지금 19,000까지는 올라갔고, 그리고 GPU 온도가 아까는 77.7도였는데 지금 78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근데 정션이 아까는 78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58도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20도 떨어졌죠, 정션이. 그리고 핫스팟이 아까는 93.5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87.4도로 약 5도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5도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펜 1이 아까는 2140이었고 지금 2136, 그리고 아까 펜 2는 2297, 그리고 지금 2338로 사실 펜은 비슷한 것 같아요. 펜 속도는. 근데 정션은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코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이게 일단은 그 메모리 온도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코어 온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얘가 쿨링 솔루션이 원래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차로 나와가지고 타상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베어링, 저 펜에 들어있는 베어링이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 보통 그래도 아무리 2000rpm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런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저거는 뭐 다른 그래픽 카드에 한 2500, 3000 정도 되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3080이나 3080 Ti 중에 한 개를 가지고 cher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션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코어 온도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네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